숙박을 하면 하루 3끼와 70여 가지의 액티비티가 무제한, 그리고 공연까지 볼 수 있다는 올인클루시브 리조트, 바로 괌 PIC 리조트의 골드패스인데요. 리조트 내에만 있어도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다양한 즐길거리가 많은 장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PIC 리조트에서 직접 골드패스로 투숙하면서 느낀 후기와 PIC의 꿀팁과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PIC 리조트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하자면, PIC 리조트는 투몬 비치 앞에 위치한 리조트입니다. 공항이랑도 가까워서 차량으로 약 5분 정도면 도착하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 객실 777개 규모의 대형 리조트이고, 투몬 비치 앞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앞이 바다인 장점이 있고, 또 투몬은 중심가 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변 관광지나 쇼핑, 식당들도 접근성이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PIC는 멤버십 패스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총 3개의 패스가 있습니다. 브론즈 패스는 객실만 이용, 실버 패스는 조식 포함, 골드 패스는 조중 석식 포함, 서커스 공연 무료 포함입니다. 그리고 골드 패스 같은 경우는 성인 1인에 아동 1인이 무료입니다. 최대 2인까지 가능해서 만약 4인 가족일 경우 성인 2명이 예약을 할 경우 아동 2명이 무료인 거죠. 그래서 PIC가 가족여행 리조트로도 많이 추천되는 리조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슈퍼골드 패스라고 디너쇼나 선셋 바베큐까지 포함된 상품도 나오긴 하는데, 이거는 이제 공식 패스는 아니고 여행사에서 파는 패스라서 혜택이 여행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에도 패스나 객실마다 가격 차이가 있고, 성수기 비수기 가격도 다 다르고, 공식 사이트나 여행사 프로모션에 따라서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도 있고 불포함된 상품도 있고, 추가 혜택 차이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방문하시려는 날짜에 가격 비교를 해보시는 게 정확할 듯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기본적으로 3개의 패스와 플러스 알파로 슈퍼 골드 패스까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객실을 살펴볼 건데요. 저는 로얄 디럭스 객실에서 투숙을 했습니다. 객실 크기는 약 38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청결 상태 자체는 깔끔한 편이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PIC 리조트의 전체적인 객실 컨디션이 노후화가 좀 된 편이긴 합니다. 욕실에서 그게 좀 많이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PIC 리조트 자체가 1980년에 오픈을 한 리조트라서 벌써 지어진 지 45년이 넘은 리조트입니다. PIC는 동이라고 할 수 있는 타워가 총 3개가 있는데, 제가 투숙하는 로얄 디럭스룸이 있는 로얄 타워는 비교적 최근에 생긴 타워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도 1999년에 지어진 거라 약 27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PIC는 부대 시설이 다양하고 편의성이 좋은 거지, 객실에서 최신식의 시설이나 인테리어를 기대하시면 안 되는 곳이긴 합니다. 대신에 객실에서 보는 오션뷰가 진짜 예뻤어요. PIC의 수영장과 투몬 비치가 같이 보이는데 뷰 하나는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간단한 티 종류가 비치되어 있고, 샤워실에는 기본적인 샴푸, 컨디셔너, 바디워시, 비누와 바디로션까지 무료 제공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커피포트와 제가 갔을 땐 물 2병이 기본 무료 제공이 됐었는데, 요거 생수 이제 기본 제공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각 타워에 있는 정수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바뀌어서 만약에 가실 분들은 텀블러는 꼭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TV는 유튜브 같은 거는 문제없이 잘 나오더라고요. 이번에는 식사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PIC의 식사 장소는 크게 8군데에서 선택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실할 때 식당마다 이용 가능한 시간대 표도 받게 되고요. 이게 보기에는 다양해 보이는데 또 그냥 아무렇게나 이용하기는 또 어렵습니다. 이용 가능한 시간대도 다르고 사전 예약이 필요한 곳도 있어요. 그래서 한 장소씩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스카이라이트 뷔페입니다. 아마 PIC에서 식사를 하면 제일 많이 이용하게 될 장소입니다. 조식, 중식, 석식 모두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조식은 여기서만 먹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조식은 2군데서만 운영을 하는데, 파식스 레스토랑이라는 곳은 외부 골프장에 위치하고 있는데 리조트랑 멀어요. 차로 25분에서 35분 정도 걸리는 위치라서 저기는 골프 치러 가는 사람이 아니면 사실상 이용할 일이 없어서 일반 투숙객은 사실상 스카이라이트 뷔페에서만 조식을 이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제가 처음에는 9시, 10시쯤에 갔었는데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메뉴를 찍어 보려다 실패를 해서 다음날 오픈 시간대에 오픈런을 해서 메뉴를 제대로 담아봤습니다.
뷔페다 보니 메뉴가 꽤 다양한 편이었고 맛은 뭐 무난한 편입니다. 진짜 그냥 딱 평타 치는 느낌이고 여기는 예약도 필요 없어서 아침, 점심, 저녁 무난하게 방문하기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점심이나 저녁 같은 경우는 주류가 무제한이라고 하더라고요. 맥주나 와인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을 만한 장소일 것 같네요. 두 번째 식당은 홋카이도입니다. 이곳은 일식이 주력인 식당이고요. 라멘, 볶음밥, 만두, 가라아게 등등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골드패스 같은 경우에는 메인 메뉴 1개, 사이드 메뉴 1개, 음료 1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돈코츠 라멘과 만두와 치킨 가라아게를 시켜봤습니다. 그래도 홋카이도 식당의 라면 같은 경우에는 PIC 레스토랑 중에서 투숙객들 사이의 평이 꽤 괜찮은 편입니다. 사실 PIC의 식당들도 다양하고 메뉴들도 많은 편이지만 이게 뭐 대량으로 만들다 보니 뭐 전체적으로 음식들 맛이 와 맛있다 이 정도를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근데 그래도 이곳의 라멘이나 사이드 메뉴는 그 중에서 꽤 괜찮았던 편이었고 이곳은 예약도 필요 없고 PIC에서 유일하게 중식부터 석식까지 브레이크 타임 없이 운영을 하는 레스토랑이기 때문에 따뜻한 국물이 땡길 때 부담 없이 방문하기 좋은 식당입니다. 세 번째는 시에키 스낵쉑입니다. 여기는 수영장 안에 위치한 장소인데요. 피자, 햄버거, 핫도그 등등을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골드패스로 시킬 수 있는 세트 메뉴가 있어서 저는 햄버거와 핫도그 세트로 시켜봤는데요. 메뉴 외에도 음료, 과자, 오렌지도 같이 주시더라고요. 맛은 나쁘지는 않았어요. 와 맛있다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괜찮은 맛? 확실히 괌에서 햄버거랑 피자는 실패를 하지 않는 맛이더라고요. 핫도그도 맛있기는 했는데 제 입맛에는 좀 짰어요. 아무래도 이게 미국 음식들이긴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짜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수영장 안에 있어서 수영장이나 워터파크를 이용하다가 가볍게 먹기 좋은 곳입니다. 네 번째는 비스트로입니다. 여기는 양식당인데요. 그래서 PIC 식당들 중에서는 분위기 자체는 제일 괜찮은 곳입니다. 여기는 스테이크 같은 메뉴들을 먹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점심과 저녁에 식사가 가능한 장소이고요. 여기도 골드패스로 시킬 수 있는 메뉴 세트가 있는데요. 5코스 정도가 있더라고요. 한 사람당 하나의 세트를 시킬 수 있고요. 저는 A코스랑 E코스로 먹어봤는데 스테이크는 맛있었어요. 근데 뭐 파스타는 그냥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스테이크나 돼지갈비가 제일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메인 메뉴 외에도 샐러드 바가 있어서 간단한 케이크나 과일도 먹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요일 같은 경우는 더 다양한 메뉴를 뷔페식으로 운영하는 썬데이 브런치도 있다고 합니다. 추가 요금이 있긴 한데 더 다양한 메뉴를 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스트로는 사람이 많을 땐 이용이 어려울 수도 있어서 사전에 체크인 하실 때 미리 시간 예약을 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기인데 여기가 이제 해산물이 메인인 식당인데 제가 방문했을 때도 임시 휴업 중이었고 지금도 휴업 중이기는 하더라고요. 방문하시려는 시기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파식스 레스토랑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곳은 골프장에 위치한 레스토랑인데요. 여기는 조식과 중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메뉴들이 궁금해서 한번 가봤는데 여기는 피자, 햄버거, 치킨 등등을 팔고 있는데요. 골드패스는 1인 1메뉴 주문이 가능합니다. 저는 피자를 시켜봤는데 맛은 무난하고 맛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리조트에서 차로 25분에서 35분 정도 걸리는 거리라서 골프 칠 거 아니면 굳이 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곱 번째는 선셋 바베큐입니다. 여기는 골드패스여도 추가 요금이 발생하고요. 저는 해가 지고 저녁 늦게 방문을 해서 선셋이 없기는 한데 일몰쯤 시간에 방문을 하면 여기가 해변 바로 앞이라서 예쁜 선셋과 해변을 보면서 바베큐를 먹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삼겹살과 돼지갈비, 새우, 옥수수 등등과 밥도 있고 샐러드 바에서 김치, 샐러드 등등이 있어서 든든하게 먹기 좋은 장소입니다. 이용시간 제한이 2시간이고 사전 예약이 필요해서 원하는 시간에 드시려면 체크인할 때 바로 예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덟 번째는 태평양의 해적 디너쇼입니다. 여기도 골드패스여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요. 디너쇼이기 때문에 저녁에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자리에 앉자마자 공연을 보는 건 아니고 공연 시작 1시간 전쯤부터 입장을 해서 식사를 먼저 할 수 있고 식사를 하면서 공연을 봐도 되는 구조입니다. LA갈비, 고기, 해산물, 밥 등등 다양하게 메뉴가 나오고요. 가벼운 쿠키와 과일도 있습니다. 태평양의 해적 컨셉으로 가족형 해적 액션 뮤지컬 쇼라서 남녀노소 누구나 재밌게 즐기기 좋은 디너쇼입니다.
태풍 때문에 보물선이 괌 해안에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섬 주민들과 해적이 충돌하는 내용의 스토리입니다. 섬 주민은 옛날 괌 원주민인 참호로 사람들의 문화를 모티브로 섞은 내용이라서 괌의 전통 문화와 해적이라는 컨셉을 퓨전시켜 신선한 내용의 쇼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무대에서만 공연을 하는 게 아니고 움직이면서 막 제 앞까지도 오더라고요. 완전 리얼하고 생생해서 신기했고 연기하는 배우들의 팬서비스도 좋아서 구경하기 굉장히 좋았던 쇼였습니다. 네, 다음은 PIC 리조트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수영장인데요. 수영장만 총 7개가 있습니다. 메인풀, 워터파크풀, 키즈풀, 수영풀, 액티비티풀 등등 다양하게 있어서 취향껏 즐기기 좋았던 장소입니다. 워터파크풀 같은 경우에는 워터 슬라이드도 있는데요. 워터 슬라이드는 횟수 제한 없이 탈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생각보다 꽤 스릴도 있고 재미있었습니다. 풀장이 테마별로 여러 개라서 수영하고 싶은 사람은 수영풀에서 수영하면 되고 좀 더 액티비티한 놀이나 시설들과 함께 놀고 싶은 사람들은 거기서 놀면 되니까 선택지가 많아서 좋더라고요. 진짜 PIC의 수영장과 액티비티 시설들은 정말 좋은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썬베드 같은 경우에는 따로 대여료는 없고 무료인데 이게 무료다 보니 늦게 오면 자리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썬베드를 이용하고 싶으시면은 조금 일찍 나오시거나 나와서 썬베드부터 자리 잡고 놀러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영장 바로 앞에는 투몬 비치가 있습니다. 투몬 비치는 괌에서 대표적인 해변 중 하나인 장소인데요. 에메랄드빛의 맑은 물색과 다양한 액티비티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라서 리조트 투숙객이 아닌 일반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올 정도로 인기가 많은 해변입니다. 괌이 확실히 괜히 신혼여행의 성지였던 장소가 아닙니다. 요새 동남아에도 예쁜 바다들이 정말 많지만 제가 느꼈던 괌의 바다는 정말 차원이 다를 정도로 너무 예뻤습니다. 여기 바다 바로 앞에서 아무것도 안하고 해변만 바라봐도 힐링이 엄청나게 되더라고요. 휴양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천국일 것 같은 장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PIC 리조트는 굉장히 많은 액티비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총 70여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본 것만 해도 카약, 패들보트, 탁구, 포켓볼, 헬스장, 양궁, 농구, 테니스, 트램펄린, 윈드서핑, 테이블 사커, 퍼터골프 등등 정말 많을 정도로 다양한 액티비티가 있었는데요. 정말 투숙하는 내내 체험을 해도 다 체험을 하지 못할 만큼 많은 액티비티가 있더라고요. 한 번에 다 이용을 해보는 건 불가능한 수준이었고 저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체험을 해봤는데요. 그 중에 추천드리는 첫 번째 액티비티는 윈드서핑입니다. 일반적인 서핑이랑은 다르게 바람을 이용해서 타는 서핑인데요. 윈드서핑은 강사님도 계셔서 사전에 예약을 하면 그룹 레슨으로 강의도 받고 서핑을 타볼 수 있습니다. 저도 윈드서핑을 타보는 건 처음이라서 어렵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요. 강습을 받으니까 그래도 크게 어렵진 않았고 1대1로 코칭을 해주는 시간도 있어서 어렵지 않게 타볼 수 있었어요. 평소에 체험해보기 어려운 느낌의 서핑이어서 재미있었습니다. 골드패스는 강습료도 무료이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액티비티입니다. 강습 후에는 자유시간도 주어져서 자유롭게 괌의 에메랄드빛 바다를 바람 따라 향해보기 좋은 액티비티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무난하고 쉬운 액티비티를 찾으시는 분이라면 추천드리는 두 번째 액티비티, 패들보트입니다. 이거는 예약 따로 필요 없더라고요. 서핑이나 스노클링 같은 액티비티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패들보트 타면은 어렵지도 않고 생각보다 꽤 재미있어서 편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맑은 에메랄드빛 해변에서 유유자적하게 떠다니니까 정말 여유롭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액티비티로 스노클링도 추천을 드리는데요. 스노클링 장비도 무료 대여가 가능하고 스노클링은 투몬 비치에서도 할 수 있고 PIC 리조트 내에서도 전용 스노클링 장소가 있어서 저는 신기해서 여기서 체험을 해봤습니다. 여기는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사전에 스노클링장 앞에 있는 데스크에서 시간을 예약하고 강습을 받아야 합니다. 강습 시간이 되면 강사분이 오셔서 장비도 나눠주시고 스노클링 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요. 그 후에는 한 명씩 들어가서 스노클링을 하는데 바닥 밑에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있어서 화살표를 따라서 한 바퀴를 돌면 되는 방식입니다.
바다처럼 엄청 물고기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물고기가 꽤 있는 편이고 물도 꽤 맑은 편이고 바다보다는 안전한 느낌이어서 만약에 처음 스노클링을 도전해보시는 분들은 여기서 안전하게 스노클링을 배워보시고 바다 쪽에서 또 스노클링을 체험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액티비티들 같은 경우에는 예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액티비티들도 많지만 사전에 예약이 필요한 액티비티도 있어서 이용하려는 액티비티를 사전에 확인을 해보고 예약이 필요하면 프론트나 데스크에서 사전에 예약을 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생각보다 리조트 내에 사람이 많아서 늦게 예약하면은 예약이 어렵거나 원하는 시간에 못할 수도 있더라고요. PRC에서는 슈퍼 아메리칸 서커스라는 서커스 공연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골드패스는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서커스 쇼가 괌에서 유일한 서커스 쇼이기도 해서 리조트 투숙객 외에도 일반 관람객들도 꽤 찾아오는 편인 쇼입니다. 슈퍼 아메리칸 서커스는 전통 서커스 분위기에 현대적인 아크로바틱 공중 묘기를 더한 쇼인데요. 손에 땀을 줄 정도로 짜릿한 묘기와 보는 재미가 있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기 좋은 서커스 쇼입니다. 실제로 보는 게 훨씬 더 짜릿하고 재미있어요. 괌에는 야시장도 있는데요. 골드패스 소지자는 석식 1회를 야시장 쿠폰과 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야시장 쿠폰은 야시장에서 내면은 음식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쿠폰입니다. 야시장은 대표적으로 참호로 야시장과 투몬 야시장이 있는데 참호로 야시장은 수요일만 운영을 하고 투몬 야시장은 일요일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골드패스 소지자분들은 투숙 기간 중 한 번은 쿠폰을 교환을 해서 야시장 투어도 하고 현지 문화도 체험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투몬 야시장을 방문을 했는데 메뉴 추천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에 메뉴 추천을 올려놨으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괌 PRC는 키즈 시설이 굉장히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클럽메이트라는 시스템도 있어서 지정된 시간에 아이들을 맡겨서 렛츠 스피킹 잉글리시 같은 괌의 미국 문화를 체험하는 등 영어도 배우고 물놀이 같은 액티비티도 클럽메이트들이 같이 해주기 때문에 아이들도 다양하고 재밌게 즐겁게 놀 수 있고 부모님들도 그 시간에 쇼핑이나 골프, 휴식 등 다양하게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어린이가 있는 부모님들 사이에서 인기가 진짜 많더라고요. 거기다 앞서 말했듯이 성인 1명이 예약하면 아이 1명은 숙박비가 무료라서 실제로 제가 갔을 때도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정말 많이 보였었습니다. 이번에는 주변 마트와 쇼핑센터에 대한 정보인데요. PRC 내에 매점 같은 마트가 하나 있습니다. 간단한 물품들은 여기서 쉽게 구매가 가능하고 가까워서 편하지만 그만큼 가격대는 제일 비쌉니다. 그 다음은 리조트 바로 앞에 있는 ABC 마트가 있고 도보 15분 정도 거리에 K마트, 조금 더 가면 돈키호테도 있어요.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한국과 비유를 하자면 ABC 마트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 K마트 같은 경우에는 대형마트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ABC 마트가 가깝고 가격은 K마트가 좀 더 저렴하고 상품들도 좀 더 많고 다양한 편입니다. 돈키호테 같은 경우는 매장도 굉장히 크고 늦게까지 영업을 하고 PRC에서 셔틀버스도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념품이나 쇼핑을 하기에도 좋아서 마지막 날 한 번쯤 방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PRC 리조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장단점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PRC의 장단점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보자면 장점 첫 번째, 여행은 가고 싶지만 계획을 짜기 귀찮은 사람한테는 추천드리는 장소입니다. 나는 P성향이 있어서 여행 계획 짜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혹은 나는 이번 여행에서는 머리 아프게 계획 짜기도 귀찮고 그냥 맘 편하게 푹 쉬고 오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장점이 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식사부터 액티비티, 공연, 부대시설까지 다 리조트 내에서 해결이 가능하니까 너무나 편하고 좋죠. 장점 두 번째, 가족여행으로도 추천드리는 장소입니다. 가족 친화적인 시설들도 많고 이동 동선들도 짧기 때문에 가족 여행객들에게는 최고인 장소입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아동 숙박비도 무료이고 아이들도 좋아할 시설들도 많고 클럽메이트 같은 시스템들도 있어서 아이들도 클럽메이트가 케어를 해주니 부모님들의 입장에선 너무나 장점이죠. 장점 세 번째, 액티비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좋은 선택지입니다. 액티비티만 해도 70여 가지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수영장만 7개고 여러가지의 액티비티 시설들이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골드패스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강습까지 받을 수 있으니 평소에 접하기 어려웠던 윈드서핑 같은 액티비티들도 괌의 아름다운 에메랄드빛 바다에서 배울 수 있으니 특별한 경험을 하기에도 좋고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어서 액티비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추천하는 장소입니다. 이번에는 단점인데요. 단점 첫 번째, 조용하고 한적한 느낌은 아닙니다. PIC 리조트 자체가 리조트 내에 시설들도 많고 가족 단위 여행객들도 많다 보니 리조트 자체가 한적하고 조용한 느낌이라기보다는 활기찬 느낌입니다. 그래서 뭔가 한적한 느낌의 휴양지 같은 감성을 기대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하는 장소는 아닙니다. 단점 두 번째, 시설의 노후화. PIC 리조트 자체가 1980년에 오픈을 한 리조트라서 벌써 지어진 지 45년이 넘은 리조트입니다. 가장 최근에 지어진 로얄타워도 약 27년 정도 됐죠.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 어느 정도 노후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신식의 감성을 기대하시는 분들에게는 비추천하는 장소입니다. 단점 세 번째, 미식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비추천입니다. 올인클루시브 리조트여서 삼시세끼가 무료 제공이고 이용할 수 있는 레스토랑들도 많지만 전체적인 맛의 평균치를 따져봤을 때 맛집처럼 엄청 맛있다를 기대하시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PIC는 편의성이 좋은 거라서 나는 맛집 여행을 선호하는 편이다 하면은 비추천합니다. 총평은 그래도 저는 현재 괌의 상황이나 물가를 봤을 때 PIC는 괌 여행을 하는 여행자들에게 꽤 합리적인 선택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달러 가치 상승이나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 괌 자체의 물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외식이나 교통비, 투어 비용 등등을 생각하면 시간이나 편의성, 비용적인 부분들을 생각해본다면 꽤 합리적인 선택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단점이 명확한 장소이기 때문에 본인의 니즈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